안녕하세요, 미스터 준우입니다. 파충류가 최근 들어서 확실히 사람들의 이제 애완동물 조금 더 대중화됐다고 이제 느껴지는 시점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강아지처럼 가장 대중화된 애완동물은 강아지도 같이 휴가지에 여행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전문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보호소 또는 지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도마뱀 같은 경우에 뒤에 보시는 저런 사육장처럼 개체가 살 수 있는 그 최적화된 사육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육장을 들고서 어디 휴가를 갈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개체를 두고서 장기적인 휴가나 여행 또는 명절처럼 긴 연휴에 걱정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러 저랑 같이 가보실게요. 틀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방법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제 채널 영상에 크레스티드 게코의 먹이 급여 방법, 사육 방법 등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사육장 세팅이 된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일치기 여행부터 일주일 여행 정도 집을 비울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찍는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1월 1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하고 저녁에 돌아온다는 가정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설명해 드릴게요. 날짜도 쉬워서 설명하기 좋은 날이네요. 단 이 모든 설명의 전제 조건은 사육 환경이 올바르고 개체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을 때를 가정하고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당일치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요. 돌아오셔서 먹이랑 수분을 급여해 주시면 돼요. 먹이는 이제 생먹이가 아닌 슈퍼푸드로 가정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1박 2일 1박 2일까지도 사육자분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기간이긴 한데 1월 1일 아침에 출발하시면 다음날 돌아오잖아요. 그 저녁에 먹이와 이제 수분을 급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2박 3일부터는 다들 한 번쯤 사육자분들이 걱정하고 생각해 보셨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2박 3일 1월 1일에 출발해서 1월 3일에 돌아오는데 이날은 전날 급여를 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 아침 출발 직전에 밥이랑 수분을 직접 급여를 하시고 개체가 먹는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월 3일 저녁에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먹이와 수분을 다시 한번 급여해 주시면 되세요. 3박 4일도 2박 3일과 동일해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1월 1일과 1월 4일 돌아오는 1월 4일 사이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먹이랑 수분을 급여받지 못할 텐데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먹이는 못 먹어도 수분은 챙겨주는 게 좋아요. 야생에서는 개체들이 사냥에 실패하면은 굶는 일이 많지만 새벽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수분은 항상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물은 이런 물그릇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4박 5일과 5박 6일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4박 5일 이상부터는 다소 긴 여행으로 볼 수도 있는데 1월 1일 출발 아침 시간에 먹이랑 수분을 급여하는 걸 확인하고 해당 사육장에 귀뚜라미를 3, 4마리 정도 풀어주세요. 그리고 개체가 이런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이 밥과 함께 귀뚜라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슈퍼푸드는 주사기든 수저든 개체한테 직접 먼저 먹여주세요. 먼저 먹인 걸 확인하고 나서 귀뚜라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슈퍼푸드와 귀뚜라미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귀뚜라미만 먼저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슈퍼푸드가 그 사이에 상할 수도 있어요.
그 상한 걸 먹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개체가 이제 슈퍼푸드를 먹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꼭 귀뚜라미를 풀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먹이 급여 문제는 해결이 돼요. 개체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귀뚜라미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배고픔이 느껴지면은 그때 사냥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정도 소요가 되시거든요. 그 물그릇도 배치를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주의할 점은 이 물그릇이 있으면 그 귀뚜라미가 이상하게 항상 그쪽으로 뛰어들어요. 그렇게 뛰어들면은 이제 귀뚜라미가 익사를 하는데 귀뚜라미가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깊이, 이런 그릇의 깊이가 딱 적당해요. 여행 출발과 그리고 도착하는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만 수분을 급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마르지 않을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그릇을 넣어주고 이 사육장 가장 밑바닥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아온 날 먹이와 수분을 한 번 더 급여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4박 5일과 5박 6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6박 7일 이상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여행은 제가 지금 마지막에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가까운 지인에게 간단하게 먹이 급여와 사육 방법을 알려주고 일주일 정도만 부탁하고 마음 편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개체가 일주일 동안 밥이랑 물을 먹지 않아도 개체 생명에는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도 3, 4일 정도 밥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다만 배가 많이 고프고 목이 많이 마를 뿐이죠. 우리 도마뱀도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과 같을 거예요. 대략 일주일 이상의 여행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한테 맡길 곳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개체를 들고 같이 여행지나 휴가지 또는 어떤 개인적인 그 용무가 있는 곳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5박 6일 개체 출발 전에 밥 먹이고 그리고 도중에 먹을 수 있는 귀뚜라미 같은 생먹이 넣어주고 물그릇 배치해 주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슈퍼푸드 가루도 같이 한번 넣어주세요. 보통 슈퍼푸드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물과 믹스해서 반죽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딱딱한 형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개체가 먹기 힘들겠죠. 그래서 애초에 굳지 않게 가루 형태로 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개체가 가루만 먹었을 때 사람은 어떤가요? 목 막히죠. 개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를 넣어줄 때는 반드시 물그릇이 배치되어 있어도 되고요. 가루는 너무 많이도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먹이는 양이 요 정도 될 텐데 그 양의 한 2배? 왜 그러냐면 애가 밟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흘리는 양 계산했을 때 물론 그건 여행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슈퍼푸드 가루를 많이 넣어주지 않는 게 좋은 게 그건 정말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개체가 가루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이제 물이 없으면 목막힘이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방법보다도 더 먹이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심하시고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드린 말씀은 이제 정말 아무한테도 맡길 수 없고 도저히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될 때 하지만 개체는 집에 두고 나는 장기적으로 떠나야 할 때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먹이보다는 수분이라는 거 조금 잊지 마시고요. 개체의 건강이 평소에 건강하다면 10일 정도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개체 밥을 먹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개체의 밥을 잘 먹이되 먹일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온다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누구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나머지 밥을 못 먹는 일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없을 때 뭐 기계가 넣어줄 것도 아니고 로봇이 넣어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대한으로 해주고 가되 그 나머지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장기적으로 비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소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여행 마음 편히 다녀오실 수 있겠죠? 다가오는 설도 이제 한 5일 정도 이제 기간이 될 텐데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미스터 준우와 함께 크레스티드 개코의 장기 출장 및 휴가, 장기 부재로 생기는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미스터 준우 채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같이 만나요. 안녕.